앞에처럼 프로그램 작성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까지 하십시오. 빌드 다 이렇게 빌드 컴파일해서 빌드 다 하셨으면은 라이터 투 PLC 하셔가지고 파라미터 프로그램 찍으면 요게 다 찍힙니다. 그러면 실행 누르셔가지고 프로그램 다 다운로드 하시고 마지막에 리모트 런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PD yes 눌러주시고 다 되신. 이렇게 하면은 온오프가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거 별로 없고 이 SM 타이머? SM 타이머? SM 깜빡이는 거예요? 원래 깜빡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려줬잖아 우리. 여기 헬프에 들어가 보면 예. 헬프에 GX 웍스2 헬프에 들어가 보면 CPU 여기 스페셜 릴레이라는 게 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중간에 여기 앞에를 보면 빠르지. 그 다음에 거기 Q 시리즈에 중간에 보면 SM 400번지 대가 있는데 거기에 400번을 보면 410번 412번 못 찾았어요? 409번이요? 412번 거기 찾으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스페셜 릴레이 리스트 넘버 SM412 이렇게 동작합니다. 영어를 몰라도 네.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시고 이제 결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처음이니까 결선도 다시 보여드리면 어제 우리가 입력은 X, 출력은 Y라는 것까지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표시가 X, Y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24V에서 컴으로 갖고 스위치 커터서 나온 게 X0로 갖고 그 모듈의 컴 단자가 그라운드로 왔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는 X0와 컴 단자 사이에 LED가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서 폐회로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마이너스 온 건데 그때 스위치를 누르면 출력 그 PLC의 입력 모듈에 이제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컴 단자, 공통 단자를 쓰기 때문에 두 번째 스위치는 이 선 한 가닥만 쓰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X0와 X1에 푸시 버튼 1, 푸시 버튼 2가 연결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램프 연결하는 Y20을 지금 킬 건데 이 Y20을 키기 위해서 플러스에서 컴 단자를 먼저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Y20을 램프 1에다 연결을 했고요. 당연히 플러스에서 시작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램프 컴 단자는 0V로 그라운드로 가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끝이에요. 연결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동작을 시켜보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돼 있으니까 동작을 시켜보면 지금 이렇게 램프가 깜빡이죠. PD2 누르면 램프 오프되고 PD1 누르면 램프가 깜빡이고. 근데 왜 이렇게 동작되는지를 프로그램을 보면 F3번이 모니터링이었어요. F3번을 눌러보면 X0를 누르면 M0 값이 자기 유지가 되죠. 결론적으로 X0를 한번 눌러놨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는 거라고요. 그랬더니 M0가 계속 켜져 있어요. M0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SM412 신호는 원래 1초짜리를 자주 써요. 우리가 프로그램 짜거나 우리 기계나 어떤 걸 돌릴 때 사용자한테 경고용이나 이런 거 용도로 깜빡이는 신호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주 쓰니까.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쓰면 편하니까. 그래서 이 PLC를 만드는 사람들이 미리 SM412 신호는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친구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SM412가 깜빡이니까 두 개 엔드 연산이잖아요. 두 개다가 온이 될 때 Y20이 온이 되고 이 Y20에 실질적으로 램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램프가 깜빡이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지금. 근데 저걸 자기유지를 안 하면 여기 M0로 자기유지를 안 걸어 놓으면 이렇게 동작을 잡을 수가 없죠. 내가 이 요구 조건이에요. 푸시 버튼 2를 한 번만 누르면 램프가 깜빡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유지를 안 쓰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기유지라는 게 없으면 저걸 구현을 못 하죠. 그래서 저런 용도로 쓰는 거라고요. 뭐 다른 용도도 또 쓰기 있겠지만 지금 이거 단순한 예만 봐도. 질문 질문 있으시면 없으세요? 약간 자동차 깜빡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동차 깜빡이. 아니 뭐 자동차 깜빡이를 만든 건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깜빡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깜빡이는 동작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이해 가요? 또 누구? 에러 떴어? 첫 번째 스위치를 눌러서 응. 이해가 가는데요. 응. 두 번째 누르면은 이거 왜 밑에 거 SM 사이즈가 깜빡이 아니 SM412는 그냥 깜빡이고 있는 거야. 그냥 깜빡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든 안 하든 얘는 그냥 깜빡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내가 갖다 쓰면 그냥 깜빡이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깜빡이고 있는 거야. 내부 안에서 내가 안 써도 깜빡이고 있어. 내가 저걸 갖다가 이 프로그램에서 안 집어 넣어도 안에서 깜빡이고 있는 건데 그걸 제가 그냥 갖다 쓴 거예요. 또 질문. 없으세요? 타이머 나갑니다. 타이머. 재미있는 타이머. 다 지울 거고요. 한 줄만 남겨놓을 거고 여기다가 똑같은데 F7번 코일을 달을 건데 아니면은 여기 어제 지우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커서 놓고 Shift 누르고 엔드키 범위 선택하고 딜리트 키는 다 지워진다고 했잖아요. 다 지우셔도 돼요. 맨 위에 올라가서 F5번 X0 F7번 코일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은 타이머기 때문에 T로 시작합니다. T0 T0 한 칸 띄우고 스페이스로 T0 한 칸 띄우고 K 10 네, 설명은 이따 할 거예요. F5번 T0 F7번 Y20 컴파일 합니다. F4 되셨나요? 이렇게 다 되셨으면 혹시 요 부분 T0 K10 타이프 못하신 분 안 돼요? 한 칸 띄우시라고 T0 하고 요 부분을 스페이스로 한 칸 띄우고 K10 T5가 아니라 T0예요. T0 한 칸 띄우고 K10 됐어요? 이렇게 다 됐어요. 컴파일까지 F4 컴파일 흰색으로 다 만드시고 라이터 투 PLC 자 요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건 제가 그냥 빠르게 지나갑니다. 라이팅하고 예스 뭐 이런 거 누르는 거 이제 해봤잖아요. 이런 건 그냥 빨리빨리 제가 지나갈 거예요.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 걸 계속 설명하면 답이 없어요. 자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X0 스위치를 1초 동안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램프가 켜집니다.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바로 꺼져요. 해보세요. 스위치를 1초 동안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램프가 켜져요. 스위치를 1초 동안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램프가 켜져요. 일단 동작 확인부터 합니다. X0를 1초 동안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Y20이 동작이 돼서 Y20에 연결되어 있는 램프가 켜져요. 이렇게. 근데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바로 꺼져요. 자, 우리 직관적으로 그럼 또
유추했을 때, 직관적이 아니고 유추했을 때 스위치를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램프가 켜지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1초에 관련된 정보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이거죠. 여기 엔터 쳐서 요 K를 10 대신에 3초 할까요? 30으로 바꾸겠습니다. 30으로 바꿔서 다시 컴파일, F4번 컴파일하고 프로그램 다시 다운로드하고 다시 돌려보면 스위치를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1, 2,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램프가 켜집니다. 물론 뭐 3.5초 하려고 35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3.5초 이렇게 하면 35 넣으면 될 것 같죠? 그지 않아요? 당연히? 자, 일단 타이머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혔어요. 일단 익혔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건 뭐가 해석이 안 될 거냐면 T는 타이머란 뜻일 거예요. 그죠? 네. 제로가 있으면 T1도 있고 T2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T2043까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교재를 보시면 교재 페이지가 3페이지 여러분들께 Q03UD 모델이라서 이 라인만 보시면 돼요. 3페이지 피셨나요? 거기를 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 여러분들 A 접점 X0 A 접점 하나 쓰잖아요. A 접점 하나 연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 나노세크예요. A 접점 하나를 연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 나노세크라고요. 나노세크는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초. 9개 분의 1초.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시간에 A 접점 하나를 연산을 해요. 얘가. 여하튼 그런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어제 여러분들이 쓴 것 중에 M 메모리 썼죠? M0 썼잖아요. 지금도. 거기 보면 내부 릴레이 M 해가지고 8192점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M0부터 M8191번까지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메모리가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또 타이머 썼죠? 타이머는 그 밑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타이머는 2048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0부터 T2047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000개 쓰려면 엄청 많이 프로그램 짜야 돼요. 2000개의 타이머를 쓰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 많이 프로그램 짜야 다 써요. 못 써요. 쉽지 않아요. 좀 이따 카운터 배울 건데 개수 세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동 제어 쪽에서는 시간에 관련된 요소, 개수 세는 요소 이런 게 많이 쓰다 보니까 제일 먼저 교육도 이루어져요. 그 중에 이루어진 게 이제 카운터인데 카운터는 말 그대로 C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제? 이제 우리 얘기를 안 해도 이제 당연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카운터는 1024개가 있어요. 그래서 C0부터 C1023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이래서. 이해되셨나요? 얘네가 이렇게 먼저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설돼야 될 게 K30인데 K는 뭐냐 이거지. K는 뭐냐 이거죠. 이거는 약속인데 미쯔비시 PLC Q 시리즈에서는 10진수를 표시를 할 때는 그냥 10으로 표시하지 않고 앞에 K를 붙이기로 했어요. 이건 얘네가 약속이에요. 그냥 숫자 앞에 K가 있으면 얘는 10진수다. 그냥 30. 그러니까 T0 30이라고 우리는 쓰고 싶은데 어떤 거랑 이제 구분이 되냐면 이 앞에 H자가 붙은 게 있어요. H자 붙는 거는 그 16진수를 의미를 해요. 헥사에 H를 짜가지고 숫자 앞에 H가 붙는 건 16진수고 숫자 앞에 K가 붙는 건 10진수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얘네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물론 교재에 제가 해놨어요. 교재에다가 교재 페이지 8페이지 다음에 10페이지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10진상수는 앞에 K를 붙이기로 얘네들이 약속을 해놨어요. 그리고 16진수 상수는 앞에 H자를 붙이기로 했다고요. 숫자 앞에 H가 있으면 어제 우리 16진수 배웠죠? 그래서 9 이진수로 100에 C 이진수로 100. 오케이. 많이 있네. 우리 맨날 기다려 나 했으니까. 기다려. B. 1011. 1011. B. 뭐라 안 했어? B. 1101. 여기다. 벌써 였잖아, 이렇게. 이거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방금 전에 우리가 D라고 했는데, D라고 쓰면 안 되고, HD 이렇게 써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H, 그러니까 K12하고, K12라는 값하고, H12는 다른 값이에요. 오케이?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 12지만, H12는 전혀 다른 값이죠. 이거를 이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려면 윈도우에 계산기 있는 거 알죠? 윈도우에 이런 계산기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프로그래머용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헥사가 있고 디시멀이 있어요. 이 DC는 요게 10진수란 얘기예요. 요 헥사가 16진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진수 12는 16진수로는 C예요. 그러니까 10진수 DC에다가 12를 쓰면 헥사로 바꾸면 이게 값이 바뀐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반대로 16진수 우리 저희 H12라고 했잖아요. H12는 10진수로 바꾸면은 18이에요. 같은 값이 아니에요. K12하고 H12는 다른 값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제 뭘 배웠었냐면은 16진수하고 2진수하고 이게 우리 체계가 이 컴퓨터 체계가 2진수 체계를 따르니까 그거를 좀 더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좀 더 많이 짧은 시간에 많이 하기 위해서 16진수를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어제 우리 일렬 막 써놓고 16진수를 한 번에 변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타이프를 몇 번만 쳐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여기 다 나와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바이너리가 2진수예요. 바이너리가 요게 2진수인데 만약에 16진수 C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바이너리를 찍어보면 1100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런 거 있는지 몰랐죠? 계산기를 쓰긴 썼는데 이런 게 있는지 몰랐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애들은. 지들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바이너리 코드로 뭐 이런 게 있다 쳐요. 네? 자, 여기 있다 칩시다. 네. 어제 제가 저거 변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네. 맞는지 틀리는지를 해보면 이제 알죠?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1010, 1010, 1010, 10001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4개 자르고 하나 둘 셋 4개 자르고 하나 둘 셋 4개 자르고 101 얘는 5죠. 얘는 5네. 얘도 5네. 3이네. 5, 3으로 헥사로 바꾸면 여기서 헥사로 바꾸면 저 값이 나와야죠. 틀리면 내가 이제 옮겨 쓴 걸 잘못한 거지. 맞죠? 5, 3 오케이. 이래서 이제 이진수 16진수를 이제 빨리 익히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타이머에서 K30은 말 그대로 10진수 30이니까 3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T0인데 앞에도 T0니까 얘가 동작 T0 K30이 3초가 되면 즉 아까 우리 숫자 흘러가는 거 봤죠? 파란색으로. 그게 30이 되면 T0가 동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T0 A 접점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0 A 접점이 동작을 했으니까 Y20이 켜지는 건 이제 계속 봤으니까 알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대충 알겠죠? 아, X0를 그래서 3초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럼 이제 뭐 1초나 2초나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런데 왜 30을 3초라고 만들었을까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잖아요. 30이면 그냥 3이면 되지. 3초 할 거면. 아니면 아싸리 미리세크를 할 거면 3000을 쓰든지. 그러니까 1ms는 1000분의 1초니까 1ms가 1000분의 1초인 건 알죠?
그죠? 1ms, 미리 단위는 10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1000분의 1초가 1ms예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럼 3000을 쓰든지. 근데 왜 굳이 30을 했겠냐 이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제어를 할 때 0.1초 단위까지는 많이 제어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물류 시스템 이런 거는 0.1초 단위면 충분히 그게 제어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0.1초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럼 3.5초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수점 데이터를 다루려면은 메모리 체계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무슨 방법을 썼냐면 30으로 해놓고 타이머를 배수를 취했어요. 어디다 해놨냐면 여기에 파라미터, PLC 파라미터에 들어가 보시면 PLC 파라미터 들어와 보세요. 그 맨 앞에서 두 번째 PLC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 밑에 보면 로우 스피드라고 해서 타이머 세팅, 타이머 리밋 세팅이라고 해서 로우 스피드로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얼마에 돼 있어요? 100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세팅한 값이 얼마였어요? 30이었어요. 30 곱하기 100은 얼마야? 단위가 얼마야? 30 곱하기 K30, K30은 30이라고 했잖아요? 어디다 쓸까? K30은 그냥 30이잖아요. 곱하기 100 단위가 어떻게 돼요? 100 미리세크. 그래서 이 값이 얼마예요? 1, 10, 100, 3000 미리세크.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3초.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저렇게 100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근데 왜 디볼트 값이 100이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0.1초 단위로 보통 많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디볼트로 잡아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난 싫어요. 저는 그냥 3초는 K3 쓸래요. 해도 돼요. 얘를 1000으로 바꿔놓으면 되지. 얘를 1000으로 바꿔놓고 K3 쓰면 되는데 그럼 문제점이 어떻게 생겨? 어떤 문제점이? 그쵸. 이제 1.2초, 1.5초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냥 1초, 2초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1초만 쓸 거다. 상관없다. 그럼 써도 돼요. 근데 이거는 T0부터 T2047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한번 바꾸면 좀 심각해지는 거죠. 전부 다 그 값이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 최소치로 잡아놓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그 밑에 또 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건 로우 스피드 타이머고 하이 스피드가 있죠. 그죠? 하이 스피드는 이제 좀 더 빠른 조작을 할 때 하는 건데 디볼트 값이 위는 100 곱하는 거고 하이 스피드는 얼마를 곱하겠어요? 10을 곱하겠죠. 오케이? 그럼 저 하이 스피드를 쓰는 방법은 뭐겠냐 이거지. 쟤는 어떻게 하냐? T0 앞에 H를 붙입니다. 하이의 뜻으로. T0 앞에 H자를 붙여요. H자 붙이고 한 칸 띄고 T0, 그러니까 메모리는 똑같은 거예요. T0부터 T2040을 쓰는 건 똑같은 건데 앞에 H자만 붙으면 밑에 있는 걸 참조를 해요. 근데 지금 30mm, 지금 30 곱하기 10mm면 0.3초죠? 바로 켜져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싸리 10mm니까 얘를 300으로 만들죠. 이 뒤에 값을 K300으로 하면 300 곱하기 10 하면 3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해서 3초 있다 켜지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K0에서 K0 쭉 이어졌죠? 글로파나 다른 거는 이 뒤에 있는 엔드라인이 뒤로 밀려나요. 근데 얘는 이게 안 밀려나요. 대신 여기 있는 K0의 선은 이쪽으로 연결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단 컴파일하면 정리가 돼요. F4번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지 말고 그냥 F4 누르면 돼요. 그래서 T0 위에 H자 붙은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해서 돌려보면 똑같이 3초가 동작해요. 얘는 K300 곱하기 10인 거죠. 밑에 있는 거. 우리 파라미터에서 밑에 있던 거.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보면은 1, 2, 3. 똑같이. 여러분들이 타이머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타이머가 이런 거다. 이걸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 타이머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만약에
아니 치지 마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다고 칩시다. 얘 어떻게 동작할까요? 스위치 X0를 계속 누르고 있다면 얘 어떻게 동작할까요? 그죠? 그냥 봐도 X0를 누르고 있으면 1초 있다가 T0가 동작하겠죠? T0 동작하면 Y20 켜질 거고 Y20이 켜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1초 뒤에 10초가 아니라 1초 뒤에 T1이 켜질 거고 T1이 켜지면 21이 켜지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간 거니까 1초 있다 Y20 또 1초 있다 Y21 이게 순차적으로 켜지겠죠? 안 해봐도 돌려보면 PB1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스위치를 놓으면 한 번에 다 꺼지죠? 지금 우리 타이머를 아까 해봤는데도 누르고 있는 거는 천천히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동작을 하지만 꺼지는 건 어떻게 해요? 바로 꺼지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한시 동작 순시 복귀라고 표현을 해요. 한시 동작 천천히 동작을 하고 순간적으로 복귀를 한다. 그래서 이 온 딜레이 타임 여러분들이 쓴 게 온 딜레이 타이머예요. 정식 명칭은 온 켜지는 게 딜레이 지연되는 타이머잖아. 온 딜레이 타이머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타이머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다 온 딜레이 타이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온 딜레이 타이머인데 요거를 한자어로는 우리 그 시중에 있는 다른 기술 서적에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라는 용어로 쓴다고요. 같은 얘기라고요. 온 딜레이 타이머 한시 동작 순시 복귀 다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타이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10개가 됐든 20개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유지 안 걸어놓으니까 불편하죠. X로 자기유지 걸어서 M0로 T0를 돌리면 한 번만 눌렀다 띄면 지가 알아서 쭉 동작할 텐데 누르고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자기유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동작은 뭐냐면 우리 SM412를 쓰지 말고 SM412를 쓰지 말고 타이머를 써서 어떤 동작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F5번, F7번 제가 동작만 보여드릴 거예요. T0, KO F5번, T0 F7번, T0, T1, KO F7번, F6번, T1 F5번, T0, 컨트롤 C, 컨트롤 F7번, Y20 F4 프로그램 다운로드. 지금 이제 프로그램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다운로드 했거든요. 다운로드 했는데 동작이 어떤 동작이냐면 SM412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SM412를 쓰지 않고 동작을 할 건데 PB1을 누르면 램프가 이렇게 깜빡이는 거예요. 0.5초 온, 0.5초 오프 1초 타이머예요. SM412를 쓴 게 아니에요. 타이머 2개를 썼어요. 타이머 2개를 써서 저 동작이 나오게 한 거고 X1번 스위치가 PB1을 안 달았네. 다시요. PB1 누르면은 이렇게 램프가 깜빡이고 PB2를 누르면 꺼진 채로 있는 거고. 이 기계는 깜빡이 기계예요. 스위치 1번 누르면 깜빡이는 거고 스위치 2번 누르면 오프되는 거고. 이러한 동작이 나오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 동작이 나오게 한번 프로그램 해보세요. 시간은 12시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타이머 저는 2개 썼어요. 답은 이래요. 답은 이래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돌려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헷갈려하는 부분. 자, 이 프로그램 이해 안 가시는 분. 이해 안 가시는 분. 자, X0에 신호가 들어오면 이거 왜 이래? 뭔가 오류가 있네요. 프로그램이. 홀라리요? 오류가 있네요. 갑자기 빨간 줄이. 이거 빨간색 신경 쓰지 마시고 X0를 ON을 시키면 M0가 자기유지돼서 ON이 되겠죠? 네. M0가 켜지면 0.5초 후에 T0가 켜지겠죠? T0가 켜진 다음에 0.5초 후에 T1이 켜지겠죠? 어쨌든 T0가 켜졌을 때 여기는 Y20도 켜지겠죠? 이건 한 번밖에 안 켜지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요거를 무시를 해버리면 요게 켜질 때 램프가 켜지고 꺼지질 않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램프의 동작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쪽은 시간이고 이쪽은 램프가 온오프라고 하면 램프가 온오프 동작을 한다는 의미는 일정 시간 지나서 온이 됐다가 일정 시간 지나서 오프가 되고 일정 시간 지나서 오프되고 다시 온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맞습니까? 램프가 온오프가 되는 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2개가 필요해요. 오프되어 있는 기간, 온되어 있는 기간. 타이머가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타이머가 얘만 있으면 일정 시간 후에 램프만 켜는 것만 가능한 거지 끄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정 시간 이후에 램프가 켜졌죠. 그러면 일정 시간 켜진 다음에 끄는 게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머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T0가 신호가 들어온 다음에 끄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타이머를 T1을 하나 더 만들고 초는 0.5초 또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이 램프를 끌려면 즉 Y20을 끌려면 이 Y20이 오프가 되려면 T0가 오프가 돼야 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연산이 어떻게 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20이 오프가 되려면 얘가 오프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T1으로 오프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오프 시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가 오프가 되려면 이게 죽어야 되죠. 맞습니까? 얘가 죽으려면 이 앞에를 끊으면 돼요. 뭘로? 얘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여기다 해서 T1을 달아주면 T1이 동작이 될 때 여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게 0값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0값으로 바뀌고 얘가 0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0으로 바뀔 때 얘도 0이 됐죠. 그죠? 타이머 여기가 끊어졌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색깔로 구분을 하자면 T1이 들어왔을 때부터 T0가 들어온 건 알잖아요. T1이 들어오는 것도 알잖아요. 차례대로 들어오는 거니까 얘 켜진 다음에 0.5초 지나면 T1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T1이 들어온 시점부터 설명을 하자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얘가 신호가 들어왔어요. 이해되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T1이 들어와서 T0가 오프가 됐어요. 얘가 오프가 되면 얘도 오프되고 얘도 오프되는 거죠. 똑같은 메모리니까. 그래서 Y20도 오프됐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 연선에서 어떻게 돼요? T0가 오프가 됐으니까 얘는 다시 연결이 되죠. T0가 0값이 되면 요거는 비접점 반대니까 연결이 된다고요. 다시. 그러면서 T0가 다시 시간이 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를 모니터링을 해보면 T1이 들어오는 게 안 보일 거예요. 보시면 T1이 잠깐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들어오는데 여기 T1의 비접점이 요 부분이
끊어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여기 T1이 1이 되자마자 저희가 끊어지는데 제가 끊어지자마자 T0도 0값이 나오고 여기 있는 거 여기 T0도 0값이 나오고 이게 0값이 나오니까 두 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온오프를 하는 이유가.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PLC에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모니터링이라는 얘기는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는 거고, 이 끊어지는 시간이 1000분의 1초란 말이에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인다 손 치더라도. 다시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된 거라고요. T1이 얘가 1값이 되었을 때 끊어졌는데 그 다음번 연산에서 바로 얘가 0이면 얘도 0 돼버린단 말이에요. 얘가 0 돼버리니까 이게 다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끊어지는 게 안 보인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끊어진 거라고요. 끊어진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아까 한 신호자 순시복귀 타이머 앞에 신호가 끊어지면 바로 타이머가 오프가 됐죠. T0가 오프가 돼서 시간이 0부터 다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진 거예요. M0는 끊어질 일이 없어요. M0는 끊어질 일이 없고, 이거 보면은 저게 지금 M0가 오프가 된 거잖아요. 얘는 자기유지 한번 걸어놓으면 M0는 끊어질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T0가 숫자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T1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다가 다시 붙은 건데 그게 안 보여서 그렇게 헷갈릴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연산 시간이 1.2ms라고요. 1.2ms 안에 그 연산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인지가 안 되는 것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가 T1이 끊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동작 순서로 보면은 T0 들어오고 T0 들어온 다음에 0.5초 후에 T1이 들어오고 T1이 들어오면 여기가 끊어지는 거라고요. 끊어졌는데 얘가 0 되자마자 얘도 0 됐잖아요. 이게 0이면 여기 A점도 0일 거 아니에요. 이 0이니까 T1도 0이죠. 0이면 여기가 다시 붙는다고 이렇게. 다시 붙으니까 시간이 다시 흘러가고. 그게 반복되는 거라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T1의 비접점이 끊어졌다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끊어졌다 붙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깜빡이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도 더 설명이 필요하다. 이해 안 가시는 분? 이해 안 가시는 분? 그러면 이해가 가신다고 치면 이거 돌리면 어떻게 동작할까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실제 눈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돌려보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동작할까요? T0 값이 처음에 얼마예요? T0 값 처음에 0이죠. 일단 시간이 1초가 안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T0 0 값이니까 앞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앞에 비접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네? T0가 0이에요. 비접점이죠? 그러면 연결이 돼 있을까요? 끊어져 있을까요? 네? 네? 스위치 A 접점인데 스위치 B 접점이야. 우리 저기 PB2 X1 B 접점일 때 연결돼 있었어, 끊어져 있었어? 이 양반. 자, 이 프로그램 X1에 스위치 연결되어 있어요. 푸시버튼 스위치. 현재 Y 어제 이거 우리 프로그램 짰잖아요. 낫게이트. 네? 이때 지금 램프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Y20 켜 있어요. 온 돼요, 안 돼요? 이 양반들이. 씨. 얘 비접점이잖아요. 예? 비접점 연산 반대잖아요. X0 제가 지금 안 눌렀단 말이에요. 안 눌렀으니까 X1 안 눌렀잖아요. X1의 값은 현재 0, 저기 X 0이에요. X1의 값은 스위치 안 눌렀잖아요. 0이에요. 네? 근데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1이죠. 스위치를 안 누르면 0이고 스위치를 누르면 1이에요. 근데 연산이 반대라고요, 비접점은. 네? 비접점 연산이잖아요. 그죠? 안 눌렀는데 켜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눌렀을 때 0이에요. 근데 그거의 비접점은 반대라고. 연산이.
그래서 1이에요. 안 눌렀으니까 0인데 비접점이니까 반대잖아요. 0의 반대는 1 아니에요. 저기 우리 디지털에서 1 값이 들어가서 지금 저장돼 있잖아요.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만약 이렇게 짜면 어떻게 해요? 스위치 안 눌렀어요. 0이죠? 안 누르면 0이니까 안 켜질 거 아니에요. 누르면 켜지지. 누르면 1이니까 1 값이 켜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똑같은 개념으로 자,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짠다 쳐요. T0 현재 얼마예요? 처음에 시간이 안 흘러갔어요. 1초가 안 흘러갔어. 0이에요. 0이니까 지금 붙어야 안 붙어요? 0이니까 붙어야 안 붙어요? 네? 붙어요. 아까 우리 스위치 X1 안 눌렀는데 붙어서 Y20 켜졌잖아요. 얘도 똑같이 T0가 현재 0값이라고요. 시간이 안 흘러갔기 때문에. T0 비접점이니까 붙어 있는다고요. 예? 자, 붙었으니까 시간이 지나간다고요, 이제. 그럼 1초가 됐어요. 저기 K10에 1초가 지나갔어. 그럼 T0 값이 얼마예요? T0 값이 1이에요, 이제. 1이니까 앞에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지지.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0으로 바뀌었죠? 0 됐으니까 다시 붙겠죠? 그래서 얘를 돌리면 0.3 9 다시 0.3 이걸 반복해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신호가 어떤 신호가 나오냐면 처음에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1초가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1값이 되겠죠? 예? 1값이 되는데 다음번 연산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죠? 끊어지니까 다음번 연산에서 바로 0 돼요. 1초 지나고 다시 1 됐다가 0 돼요. 1초 지났다가 다시 1 됐다 0 돼요. 그래서 틱, 틱, 틱 거려요.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보려면 T0에 F7번 Y20을 넣으면은 눈으로 잘 볼 수가 있어요. 마음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데 이걸 다운로드 하잖아요. 돌리면 자, 일단 타이머가 그냥 0에서 9를 계속 반복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0 값이기 때문에 시간이 돌아갔고 얘가 1 값이면 끊어져서 0이 다시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끊어지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요. 근데 끊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0번 맨 위에 첫 줄 이해 안 가시는 분. 맨 위에 첫 줄이 이해 안 가시는 분. 자, 그랬을 때마다 어떻게? 여기에 지금 신호가 1씩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인 거지. 1초 지나면 1 됐다가 바로 그 다음 1000분의 1초 후에 0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게 카메라라 또 안 되는데. 이 카메라가 또 기껏해야 30Hz 봤죠?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Y10 밑에 와서 보면 잘 보이는데 카메라는 안 보이고 요 부분 있잖아요. 저쪽가 들어왔는데 마음 착한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 짜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 짜보세요. 다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색깔로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일단 빨간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좀 복잡하죠? 일단 이 상태에서 X0가 ON이 되고 나서 M0가 ON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켜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5초가 지나면 T0가 ON이 됩니다. ON. 얘가 ON이 돼요. 얘가 ON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도 붙는 거고 여기도 붙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램프가 켜졌어요. 그리고 나서 0.5초가 지나면 T1이 켜집니다. 이게 ON이 됩니다. 맞죠? 얘가 ON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일은 이 부분이 잘라져요. 이해됐죠? 그럼 이 부분이 오프 됩니다. 얘가 오프 된다는 얘기는 여기도 오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오프 됐네 이게 오프 되니까 어떻게 해요? Y20도 오프 됐죠. 여기 램프가 켜졌다 꺼졌어요. 그죠? 근데 다시 어떻게 켜지냐? 여긴 얘가 오프 됐을 때 요게 요 T1도 얘도 오프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 연산에서 다음번 연산 올 때 요 부분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붙어요. 요게 다시 붙어요. B접 T1이 0이란 얘기는 B접점이니까 다시 붙는다고요. 다시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T0가 다시 시간이 갑니다. 다시 시간이 가서 다시 또 온이 되면 빨간색이 온이 되면 이제 램프가 다시 또 켜지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부분이 떨어졌다 붙는 게 원체 빠르니까 안 보일 뿐이라고요. 이해 안 가신 분은 이제 외우세요. 방법 없어요. 이런 걸 이제 계속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램프를 순차적으로 키려면 이제 좀 이제 넓게 보면 T1 이거는 T1, T2, T3 T1, T2, T3, T4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T0를 Y20에다 연결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어디가 있죠? T3, T4까지 있죠? T0, 1, 2, 3, 4 이거는 T1, T2, T3, T4 이거는 20, 21, 22, 23, 24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제가. 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그냥 안 봐도 굳이 돌려보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T0 들어오고 나서 0.5초에 T1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들어오겠죠. 0.5초마다 순차적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올 때마다 여기 있는 게 순차적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얘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니까 Y20부터 24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선을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만 연결했었는데 우리 24까지 있었죠? 그래서 21번을 L2에다 연결하고 22번을 L3에다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23번을 L4에다 연결할 거고요. 24번을 Y24까지 있었나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아니, 좀 이따 하세요.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리면 뭐 저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돌리면 하나씩 램프가 탕탕탕탕 켜지겠죠? 그죠? 다운로드 했나? 방금 전에 제가 다운로드 했나요? 안 했나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스위치를 눌러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켜지겠죠? 그래서 실제 램프가 켜지는 것도 보면 이렇게 켜지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램프가 켜지는 거 이해가 안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다시 순차적으로 켰는데 이거 끄려면 어떡하면 돼요? 지금 이 램프를 끄려면 얘를 끄려면 M0를 죽이면 T0가 죽고 T0가 죽으면 얘도 죽고 차례로 다 죽겠죠. 왜? 타이머는 앞에 신호가 끊어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PB2를 누르면 X1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M0가 0 되고 그럼 다 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그냥 다 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순차적으로 켜지는 걸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램프를 5번까지 켰잖아요. 5번까지 켰는데 내가 굳이 조작하지 않아도 다시 그 동작을 반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가 꺼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꺼지면 다 꺼지니까. 근데 얘는 살아있어야 돼요. 왜? 얘가 살아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살아있고 얘는 죽어야 되니까 여기를 누군가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타이머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T4번이 살은 다음에 T5번을 하나 더 만들 건데 T5번 신호로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T4번이 살고 0.5초 후에 T5 살겠죠? T5 살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저 끊어지죠? 끊어지면 다 죽겠죠? 다 죽는데 어디까지 죽어요? T5 지도 본인도 죽죠? 그잖아요. 자책골 하듯이 지가 여기 앞에를 죽였더니 결론적으로 누구도 죽었어요? 저도 죽은 거예요. 지가 죽으니까 저기 다시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이렇게 안 붙어요 하는 것 같아. 붙어요. 붙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요. 근데 아까 깜빡이는 동작 있었죠? 아까 우리 온오프 깜빡이는 동작. 깜빡이는 동작은 여기에 T1부터 T4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온오프 했던 동작 있잖아요. 아까 온오프 한 거. 걔는 T1에서 T4가 없었던 것 뿐인 거지. 요거랑 요거만 있었던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동작이나 이 동작이 똑같은 건데 지금은 중간에 이게 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T5가 들어오는 게 안 보여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가자, 이제. 실제 램프가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 동영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해되셨나요? 뭐 별거 아닌데, 어쨌든 지금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러한 동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러한 걸 하는 이유는 순차 공정을 하기 때문에, 뭔가 순차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가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거고, 이것도 이제 타이머 때문에 지금 예제로 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캡처를 떠서 넣어 놓을게요. 자, 일단은 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설명이 더 필요한 거는 질문하십시오. 점심시간이네요. 일단 점심시간에도 시간 나시면 해보시고 식사 후에 질문 받겠습니다. 이해가 다 되시고 동작 되었으면 앞에 있는 동작, 지금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과제를 조금만 응용하면 이러한 동작이 나옵니다. 진도를 카운터까지 나가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만 수정을 했어요. 이 부분 이렇게만 수정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런 동작이 나온 거예요. 해보세요. 일단 조금만 달았어요. 조금만 4개만 달았어요. 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녹화하는 시점이 되게 애매하다. 아까 먼저 번의 프로그램이랑 똑같고요. 이 부분만 추가를 했더니 동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예, 질문. 한 가지 팁, 다 주목, 여기 주목. 한 가지 팁. 여기는 내부 메모리 M은 내가 온라인 상에서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M0 켜져 있잖아요. Shift 엔터 때리면 꺼져요. 다시 Shift 하고 엔터 치면 켜져요. 단축키가 Shift 엔터예요. 내부 메모리에 한해서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이 M0는 이렇게 M 메모리는 내가 임의로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 되어 있을 때 자, 여기까지 질문이요. 여기까지 질문이나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갔거나 원래는 푸시 버튼 원을 눌러야 되는데 이제 저는 되게 좀 거리가 있어서 멀잖아요. 저는 그냥 제 앉은 자리에서 동작을 시켜요. 왜? 안 보여요? 이거 다
캡처 안 해줬나? 캡처 해줄까요? 자, 이해 안 가시는 분. 자신있게 이해 안 가시는 분. 기분 나쁘야. 넘어가도 될까요? 다 안 하셨어요? 이거 프로그램 드릴까요? 이거 프로그램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주는 게 어렵지 않아서. 오늘이 데이 며칠이죠? 0417일이죠? 이 드라이브에 4월 과정에 열기에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 2019 04PLC라는 폴더가 좀 있으면 생겨요. 그 안에 가면은 요 데이 0417 타이머 1이라는 이름으로 파일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3분 정도가 안 들어갔네. 다 들어갔죠? 네, 다 들어와 있죠? D 드라이브에 2019-04 여러분들 4월에 입학해서 2019-04 PLC 폴더 안에 이 프로그램 들어가 있을 거예요. 혹시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제가 미리 드리진 않고 제가 과제 푼 거는 제가 이렇게 항상 드릴 거니까 혹시 못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요. 되셨죠?